2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은 막 의지력,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우리가 순전한 편리함, 그러니까 영어로 sheer convenience, 이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예요. 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필요한 그 약간의 노력, 뭐 시간, 아니면 심지어 이거 할까 말까 결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같은 거요. 네네.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 이게 습관이 되냐 안 되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에 딱 사탕이 있으면 집어 먹는데 저기 찬장 깊숙이 넣어두면 글쎄요.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우리가 좋은 습관 만들기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역으로 이용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게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The convenience of any activity we want to make into a habit. 이걸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활동의 편리성, 얼마나 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죠. 그 편리함이 정말로 그 습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아, 맞아요. 그 글쓴이 경험담 진짜 재밌었어요. 현관문 바로 옆에 쓰레기통을 뒀더니 우편물 정리가 훨씬 편해져서 막 미루던 습관이 없어졌다고. 네, 아주 좋은 예시죠. 저도 비슷한 게 그 영어 단어장 앱이요. 맨날 받아만 놓고 안 봤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휴대폰 첫 화면에 딱 꺼내 놓으니까 확실히 자주 누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네, 그전에는 뭐 어디 숨어 있는지 찾기도 귀찮고 그냥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죠. 그것도 정확히 같은 원리네요. 또 다른 예로 요즘 단체 채팅방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가족 단톡방 같은 거? 네. 그런 도구 덕분에 멀리 사는 가족들하고 연락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가족들하고 더 가깝게 지낸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와, 그것도 결국 편리함이네요. 광재 유지라는 어떻게 보면 습관 같은 행동을 더 쉽게 만들어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정말 작은 편리함의 차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차이가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하느냐, 마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 편리함이라는 열쇠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꼭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21번 지문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게 생각하고 행동, 이 둘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다는 그런 내용이죠. 보통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고 여기잖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그게 아주 상식적이죠. 사람들의 그 내적 신념, 그러니까 inner beliefs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external behavior, 외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특정 치약 브랜드를 이거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트 가서 그 치약만 계속 사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문에도 딱 나오죠. What we do obviously reflects what we think. 우리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반영한다. 이런 말이요. 네, obviously. 아주 명백하게요. 네,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의 방향인데 but 그런데 이 지문이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요. 그 화살표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in the reverse direction, 즉 정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reverse가 이게 뒤집다, 거꾸로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행동이 생각을 만든다고요? 그건 진짜 좀 놀라운데요, 약간? 제가 예전에 막 일부러 웃는 표정 지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런 건가요? 네, 네, 바로 그거예요. 아, 진짜요? 지문에서도 Our behaviors can also shape what we believe라고 하던데 그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믿는 것을 shape, 그러니까 만들어갈 수도 있다. 와, 네, 맞습니다. 쉐이프가 모형을 만들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향을 줘서 생각을 형성한다는 거죠. 사회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즉 act ourselves into a way of thinking, 행동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방식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헐. 행동이 먼저고 생각이 따라온다. 네.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고 생각이 그 뒤를 이렇게 슬금슬금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때요? 지금 혹시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당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만 하지 않나요? 자, 2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 하루 동안 진짜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침묵 서약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완전 자기 대화 습관 돌아보는 챌린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행동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뭐 첫 데이트 해본 사람이면 다 알 텐데 대화를 너무 내 차례 기다리는 게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꽤 흔하죠. 다음에 뭐 말할까 계속 생각하고요. 맞아요. 완전 공감. 상대방 말은 거의 뭐 배경 음악이고 머릿속으로는 이때 이 드립을 딱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what's being said,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그냥 휙 놓치는 거죠. 네네, 바로 그거예요. 다음에 내가 할 말, 그러니까 our next utterance. 이걸 준비하느라 지금 귀 앞에서 벌어지는 말을 놓치는 거예요. 참고로 이 utterance는 발언이란 뜻이고 동사 utter는 말하다 또는 뭐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죠. 아하, utterance. 네. 그 다음 발언 준비하다가 현재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대화하다가 잠깐 조용해지면 속으로 오케이, 찬스. 막 이러면서 mini silence is your next opening.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싸, 조용하다.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바로 치고 들어갈 타이밍만 재는 거죠. 네, 그렇죠. 숨 참고 있다가 막 물 밖에 나오자마자 푸하하고 숨 쉬듯이. 네, 딱 그거예요. 완전 비유적절한데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 그러니까 조용하네 이퀄 내 말할 기회, 이 공식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일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단어가 딱 50개로 제한된다면요. 헉, 50단어요. 와, 그럼 진짜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소중해지겠는데요? 아마 듣는 자세부터 완전 달라질걸요. 상대방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 초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attend quite carefully to every word 상태가 되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단어를 막 쓸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당신이 진짜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즉 be attuned to what you must respond to, 여기에 딱 맞춰지게 될 거예요. be attuned to라는 게 뭐뭐에 익숙해지거나 약간 주파수를 맞춘다는 느낌이거든요. 아, 주파수를 맞춘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 말 중에서 진짜 핵심, 내가 꼭 반응해야 하는 그 부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막 불필요한 잡음은 싹 거르고 중요한 신호만 딱 캐치하는 라디오처럼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The less you say, the more you hear. 말을 덜 할수록 더 많이 듣게 된다. 와, 이거 진짜 오늘 제대로 하나 배우네요. 그렇죠. 침묵의 가치, 경청의 중요성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23번 문제. 이거 한번 파고 들어보죠. 이 자료 보면 아는 게 힘이 아니라는 거 너무 명확해요. 지식 자체는 막 흥미진진한데 이걸 안 써먹으면 그냥 장식품이죠, 장식품. 맞아요. 핵심은 그냥 이해,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자료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과학이 세상을 보게는 해주는데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진짜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운동하면 심장병 위험 줄어든다. 와, 좋은 정보잖아요. 근데 이거 안다고 갑자기 내 심장이 강철 심장도야? 절대 아니죠. 지문에서 그래서 딱 짚어주잖아요. 영어로 unless you act on it and actually exercise. 여기서 이 unless,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딱 이 뜻. if not. 그냥 아는 거랑 아는데 안 하는 거, 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운동 좋다는 글 백날 읽으면 뭐예요. 쉽죠, 읽는 건. 근데 진짜 퇴근하고 막 피곤한데 운동화 끈 묶는 거.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자료에서도 과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 이게 변화를 만든다고 딱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lack of action, not lack of knowledge. 뭐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행동이 부족하다. 와, 이거 진짜 뼈를 그냥 확 때리네요. 아니, 다이어트 지식은 우리가 부족해요? 유튜브 틀면 그냥 전문가들이 막 쏟아지는데 근데 왜 살은 안 빠지냐고요? 바로 이거죠. lack of action. 머릿속은 이미 식스팩인데 배는 네.
아, 비유가 재밌으신데 근데 정확해요. 결국에는 그 아는 걸 실행으로 옮기는 거, 실행력, 그게 정부라는 메시지죠. 지식 쌓기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걸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자, 24번 문제 같이 보죠. 우리 스스로를 되게 로지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objective,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또 rational, 합리적이라고. 맞아요. 뭐 나는 완전 이성적이다. 약간 이렇게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보는 걸 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But 근데 있잖아요. 현실은 the opposite is the case라는 거예요. 아, 정반대다? 네, 완전 반대.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뇌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 뭐 욕망이나 지식 같은 거 이게 전부 제각각이잖아요. 하하, 그렇죠. 뭐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니까. 완전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현실적이야. 내 눈엔 팩트만 딱 보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불가능하죠. 지문에서도 딱 말하잖아요. It's only your interpretation of reality. 아, 그거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현실에 대한 나만의 해석이라는 거. 여기서 interpretation은 해석. 그렇죠. 그냥 해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대적인 현실, 이게 아니라 내 필터를 한번 싹 거친 거라는 거죠. 맞아요. 자기만의 필터.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아유, 그럼요. 그 예시가 진짜 재밌잖아요. 월드컵. 아, 월드컵 예시. 네네. 생각해보세요. 막 우리나라 경기할 때 상대편이 반칙하면 어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저걸 왜 못 봐? 막 이러죠. 심판 뭐하냐 이러면서. 근데 거의 모든 팬들이 The referees are biased against their team 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 biased against their team. 네, 여기서 biased는 편향된, 그리고 against는 뭐뭐에게 불리하게.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 팀한테만 불리하게 군다. 이렇게요. 딱 그거죠. 완전히 그냥 우리 팀 응원하는 렌즈. 그걸 딱 끼고 보는 거예요. 허허. 재밌네요. 저쪽 팀 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당연하죠. 똑같이 막 소리 지르고 있겠죠. 우리 팀한테만 왜 저래?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보는 게 그냥 100% 객관적인 사실. 이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경험, 감정 이런 게 막 버무려진 해석이라는 거. 그렇죠. 해석. 그리고 다른 사람 해석은 또 그 사람 나름의 이유로 당연히 나와 다를 수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2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전문가가 된다는 거? 이게 그냥 똑똑한 거랑은 좀 다르다면서요. 그 deep and flexible understanding? 이게 키워드 같은데, 아, 깊고 유연한 이해. 이게 뭘까요? 핵심은요, 바로 그 깊이예요, 깊이. 깊이요? 네. 진짜 전문가들은 뭐 이것저것 다 아는 그런 제너럴리스트 있잖아요. 잡학사전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네네. 오히려 딱 한 분야, 그러니까 스페시픽 도메인이라고 하죠. 여기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거죠. 아하, specific domain, 한 오물만 판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화학 전문가가 갑자기 테니스 서브를 기가 막히게 넣는다. 아,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쵸. 아, 네, 그렇죠. 상상하니까 좀 웃기네요. 네. 레이저뱀처럼 딱 한 곳에 지식 에너지를 확 집중시키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근데 그 분야 사실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interconnected ideas. 이게 핵심이에요. interconnected ideas. 아, 그 interconnected가 서로 연결된 이런 뜻이죠. 네, 그쵸. 전문가 머릿속 지식은 그냥 뭐 구슬 알갱이처럼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킨, 뭐랄까, 스파게티 면발 아니면 거미줄. 와, 스파게티 면발이요. 비유가 재밌는데요. 아, 그만큼 복잡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지식들이 그냥 연결만 된 게 아니라 coherent frameworks 안에서 딱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coherent frameworks. 아, 일관성 있는 체계. 좀 어렵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잘 짜인 지식의 지도 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중심적인지, 또 어떤 사실이 다른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딱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하, 지식의 지도? 네. 그냥 레고 블록 아무렇게나 쌓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딱 보고 이 블럭이 기둥이구나, 이건 창문이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요. 와, 머릿속에 그런 지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뭘 새로 배울 때도 훨씬 유연하겠네요? 그렇죠.
greater flexibility in learning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약간 만능 레고 장인 같은 느낌인데요. 어떤 블럭이 와도 착착 끼우는. 네, 정확해요. 그렇게 잘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facilitates application, 지식의 적용이 아주 쉬워져요. 아, facilitate application. 여기서 facilitate는 그럼 쉽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 네, 맞아요. 촉진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잘 정리된 도구 상자에서 필요한 연장 바로 꺼내 쓰듯이요. 다양한 상황, 그러니까 multiple context에 맞춰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착착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든 저 문제든 바로바로. 이야, 정말 다르네요. 전문가의 세계. 자, 바로 30번 문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왜? 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본능 같은 거죠. 근데 말이죠. 가끔 그 reasoning 과정이 하나 이상의 misconception,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때문에 틀릴 때가 있어요. 이 reasoning이라는 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과정, 추론, 이걸 의미한다는 걸 딱 잡고 가야 해요. 맞습니다. 그런 오류 중 대표적인 게 바로 ecological fallacy, 우리말로는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는 건데요. 생태학적 오류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두 현상이 같이 일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이에 a causal relationship이 있다고, 그러니까 원인-결과 관계가 있다고 막 단정짓는 거예요. 아하, 그냥 동시에 보이니까 얘가 얘 때문이네. 이렇게요. 재밌네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1950년대인데요. in neighborhoods where immigrants were most numerous, 다시 말해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에서 범죄율도 제일 높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딱 들으면 이민자 때문인가? 하기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걸 이제 co-occurrence, 동시 발생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게 함께란 뜻이잖아요. co-worker, 동료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co-occurrence만 보고 이민자가 문제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겠네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신중하게 깊게 분석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 거죠. 다른 그림이요? 어떤 건데요? 알고 보니 이민자들은 사실 neighborhoods where crime rates were already high, 그러니까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안전한 동네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옥으로 몰린 거군요. 와, 그럼 범죄는 실제로 누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겠는데요? 네,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Immigrants themselves committed very few of the crimes.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민자들 스스로는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요? 여기서 few. 네, few는 거의 없다는 부정의 의미잖아요. 긍정적인 a few, 조금 있다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와, few랑 a few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결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범죄를 조금 저지른 게 아니라 거의 안 저질렀다. 정확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 co-occurrence, 동시 발생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관계를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결국엔 뭘 하게 되냐면 뭘 하게 되죠? construct a faulty belief, 즉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신중한 분석이 없으면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바로 31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뭘 경험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previous experience, 그러니까 이전 경험을 써서 앞으로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예측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매일 걷는 길이면 저기쯤 계단 있지? 하고 그냥 알잖아요. 그런 거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different environments create different expectations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다른 환경은 다른 기대를 만들어낸다. 네, 환경이 다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 주목하는 거, 이런 게 완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점을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과학자가 뉴기니 원주민들이랑 정글 탐험하면서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줬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원주민분들은 서양인들이 어릴 때부터 막 훈련받는 그런 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tasks Westerners have been trained to do 같은 거는 좀 잘 못할 수도 있대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랄까? 갑자기 막 복잡한 기계 다루는 거? 아니면 엑셀 함수 마법사 되기 뭐 이런 거요.
아, 그렇죠. 그런 건 좀 서투르실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분들이 어리석다는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정글에서는 완전 전문가예요. 뭐 포식자 흔적 따라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찾는 거요. 아주 미묘한 변화도 다 알아채신대요. 와, 저는 도시에서도 길친데 대단하시네요. 또 모자라세요. 아, 그리고 뭐 어떤 벌레는 피해야 하는지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이런 거 다 아시고 심지어 피난처 같은 거요? 피난처요. 네, 임시 거처 같은 거를 can build and tear down shelters with ease. 아주 쉽게 짓고 또 허물 수 있다고 해요. 와, 쉽게 짓고 허문다. 여기서 테어다운은 그냥 막 부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냥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똑딱 지었다가 또 아주 능숙하게 해체하는 거 그런 느낌이죠. 거의 뭐 레고 천재 수준인데요. 아니면 캠핑 고수. 네, 뭐 그런 거죠. 반면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평생 그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이런 정보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신호들이 그냥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딱 나오는 겁니다. Were he to be tested on such tasks, he also would perform poorly. Were he to be tested. 이거 if가 생략된 거 맞죠? 네, 맞아요. 원래 if he were to be tested인데 if가 없어지면서 주어랑 동사, were를 위치가 바뀐 도치구문이에요. 아하. 이게 그냥 만약 점 한다면 보다 훨씬 강한 느낌을 줘요. 해석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이아몬드가 그런 과업, 정글 생존 기술로 시험을 봤다면 그 역시 서투르게 수행했을 것이다. 이렇게요. 와, 강조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에 따라 필요한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누가 더 똑똑하다, 아니다. 이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글에서는 정글 전문가가 최고고 뭐 도시에서는 도시 전문가가 최고인 거죠. 그러네요. 결국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기대랑 주의력을 키웠는지가 특정 상황에서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네요. 네.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능력도 다른 환경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술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한 32번 문제.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많은 사업가들 있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막 쏟아 부어서 신제품, 서비스 딱 만들고 출시하는데 여기서 진짜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거. 아시죠? 영어로 이걸 overpricing. 네, 말 그대로 오버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 overpricing.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생각해 보면요. 사업가들은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완전 푹 빠지게 돼요. 이건 내 새끼 뭐 이런 강력한 소유의식 있잖아요. 영어로는 this powerful sense of ownership. 아, powerful sense of ownership? 네, 여기서 powerful은 아시다시피 강력하다는 뜻이고 sense of ownership이 바로 그 소유의식, 바로 이 감정이 가치에 대한 인식을 좀 왜곡시키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distort 아시죠? distort. 그거 약간 비틀고 왜곡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소유의식이 가치 판단을 distort, 확 비틀어버리는 거죠.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내 새끼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안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막 비싸 보이고 그래서 처음엔 내가 좀 가격 너무 높게 불렀나? 이렇게 깨달아도 이걸 선뜻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걸 좀 꺼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costly mistake가 될 수 있습니다. costly mistake.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 네, 여기서 costly는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란 뜻도 있지만 대가가 큰 이라는 뜻의 중요한 형용사예요. 형용사. 아, 형용사군요. 대가가 큰 실수. 네, 즉 아주 큰 대가를 치르는 실수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새로운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헉, 진짜 코스틀리하네요. 그럼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딱 출시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뭘까요? What should be your priority?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sufficient market adoption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your priority, 즉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Sufficient market adoption. Sufficient는 충분한 이란 뜻이죠? 네, 맞습니다. 충분한, 그러니까 충분한 시장 점유율,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우선 내 제품을 사용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익을 크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에 안착시키는 거,
그게 먼저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you should be ready to sacrifice your initial prices and profits. sacrifice, 희생하다. 네, 초기 가격과 이익을 sacrifice, 즉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initial prices는 말 그대로 초기 가격을 의미하고요. 아하, 일단 사람들이 많이 쓰게 만들고 나서 그 후의 이익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판매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나면 그때 가서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maximize. maximize, 극대화하는 거군요. 네,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maximize.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선 시장 확보, 후 이익 극대화.